자, 제가 프리뷰 문제를 어제 목요일 숙제로 제가 배부를 했는데 해설 강의를 좀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찍게 됐고, 지금 날짜 보면 알다시피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뭐 이 영상을 봐야지 제 추석 안부를 들었겠죠. 어쨌든 추석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추석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뭐 추석 때 숙제를 왜 이렇게 많이 주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추석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이에요. 양지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시험이고, 송호고는 그 다음 주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추석 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해서 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fx가 지금 x-406번부터 볼게요. 자, fx가 x-3의 제곱이고 gx의 도함수가 fx죠. 자, 우리 사실 이제 뒷부분 적분법을 배웠던 친구들은 결국에 이제 gx가 원시함수로서 결정이 돼서 얘를 이제 적분하면 gx가 된다. 적분상수는 물론 안 정해져 있지만 뭔가 이제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적분상수를 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요거 좀 적어 놓을게요. g'x가 fx다. 이런 식의 지금 뭔가 문제 조건을 주고 있죠.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다라는 힌트를 줬거든요. x는 2에서. 따라서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g2를 계산해야 된다. 근데 g2를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g2를 내가 세모라고 둘까요? 그러면 y 프라임, 즉 g 프라임 2를 계산해야 되는데 g 프라임 2는 f2랑 같죠? 따라서 1입니다. 그냥. 그렇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y는 기울기가 1이고 x-2 플러스 세모 이렇게 일단 두시면 끝이죠. 그리고 여기서 y절편이 마이너스 5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세모가 마이너스 5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따라서 g2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x-2 마이너스 3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계산하면 x-5가 될 거고 여기서 x절편 계산하려면 5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단 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09번으로 가시면 평가원 기출이에요. 자,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해서 서로 그 접선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동일하다. 을 뭔가 준 거죠. 그리고 A에 대한 X좌표가 3이고 B에 대한 Y절편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으로 약간 시각화 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지금 여기 점에서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 기울기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어떤 또 평행한 직선이 있고 그게 이제 또 B라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B에 대한 접선의 방정식을 좀 세워 주세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쨌든 여기는 주어져 있죠. 여기는 이제 x좌표가 2라 했으니까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건 쉬울 것 같아. 그래서 얘를 fx라고 두면 f'2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고 f'2가는 계산하면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시면 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맞죠? 아, 3이죠. f'3. 바보 같은 짓을 좀 하네요. f'3. 그러면 27에서 18을 빼고 1을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계산을 하게 되시면요. 11이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10이었다는 거다. 그럼 여기에 기울기도 10이 되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좌표를 모르잖아요. 따라서 t, ft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미분계수인 f't를 계산하면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고요. 그게 이제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계산하시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는 0이고요. 3을 양배에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발생된 t값이 3과 t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t값이 3인 건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방정식 푼 게 접점의 좌표를 t라고 잡은 거잖아요. 접점의 x좌표를.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은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접점의 x좌표가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미 나와 있죠. 여기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3과 여기 3은 똑같다. 그럼 나머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림은 좀 반대로 그리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판단만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결국에 이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인데 f 마이너스 1의 값은 위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임을 알게 됐고 결국에 이제 여기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기울기가 10이니까 y는 10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이거 계산하시면 되고 10x 플러스 자 10 마이너스 4니까 6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y절편은 6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것도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면 조금 더 쉽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평행하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기울기가 같다. 오늘따라 이거 왜 이럴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하다. 요거를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416번 가봅시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개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또 fx라고 잡고요. fx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x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달고 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곱해져서 x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x가 0 이상일 때고요. 이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선 첫 번째 여기 구간상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 지켜져야 돼. 근데 이제 연속은 0 넣고 0 넣으면 연속인 거 판단됐고 구간별 함수에서의 미분 가능성 판단은 미분하시고요. 미분하셔서 0 집어넣었을 때 같으면 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미분이 가능하다까지 일단 밝혀진 거야. 그럼 뭐 당연히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라 했으니까 뭐 미분 가능과 연속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 안에 있을 거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럼 결국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것분에 F2에서 F-2를 뺀 거다. 그게 얼마다? F'C를 만족하는 C가 어디에 있다?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죠? 그럼 얘를 좀 계산을 해볼게요. 밑에는 4가 되고요. 위에는 F2라는 값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게 됐고 F-2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4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 F2에서 F-2를 뺐다는 거는 마이너스 8을 의미하는 거고요. 계산한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F'C를 만족하는 어떤 그 C를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문제를 봤을 때 마이너스 2랑 2 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마이너스 2랑 0, 그 다음에 0과 2 사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0보다 작을 때를 뜻하니까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때는 0보다 크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게 미분을 하시면 F'X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x, 2x, x가 0 이상,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첫 번째 여기 케이스 1번부터 가시면 음수일 때니까 이 C가 그렇죠? 이 C가 의미하는 게 F'C겠죠. 이 C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C 값은 마이너스 1. 두 번째 이 0보다 클 때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여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C 값은 1.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C 값은 두 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풀이는 평균값 정리의 기하학적 성질을 활용해도 되거든요. 그래프만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저기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과 x제곱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표시를 해볼게요. x가 0 이상일 땐 얘를 따르거든요. 따라서 얘는 x가 0 이상일 때 요걸 따른다라고 볼 수 있고요. x가 0보다 작을 땐 얘를 따르니까 얘를 따름을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림을 실질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잠깐만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구간과 2라는 구간을 찍고요. 그러면 어딘가 있겠죠. 이 구간을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주면 결국에 이제 여기랑 평행한 직선이 반드시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였죠. 따라서 여기 이제 평행한 거 한 개, 평행한 거 두 개가 접선의 기울기로서 결정돼 있으니까 여기가 하나가 C1, 여기 하나가 C2겠죠. 따라서 C1, C2 몇 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프로 판단해도 되고 해석적으로 접근해도 되니까 그 두 가지를 모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갑시다. 물 한 모금만 좀 마실게요. 자, 418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출입니다. 도전 문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gx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밑에 이제
식이 하나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일단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따라서 F2 값과 G2 값은 같다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지금 GX 위에 접선의 방정식이 얘라고 있어요. 그럼 필요한 정보는 일단 첫 번째 G2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돼요. 두 번째는 G'2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두 개만 찾아내면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답도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나 조건을 보셨을 때 얘가 이제 아직 안 쓴 게 있죠. 여기 극한값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안 썼죠. 따라서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gx인데 여기서 이제 fx에다가 f2를 더하고 뺄 거죠. 똑같이. 이렇게 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중 하나가 얘가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당연하죠. 로피탈의 정리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 썼을 땐 정석적인 풀이 이렇게 푸는 거죠. F1은 양변에 더하고 뺍니다. 그럼 이제 여기 식에다가 F1을 더했던 거를 어차피 F2랑 G2는 같다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G2로 바꿔줍니다.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거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랑 f2를 이렇게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뺐으니까 gx는 그냥 그대로 오시겠죠. 그리고 뺐으니까 g2 이렇게 붙을 거고요. 그럼 결국 얘가 의미한 건 f'2 빼기 g'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 했어요? 여기서 2라고 했으니까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피탈의 정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푸시겠죠. 어떻게 푸는 거야? f2랑 g가 같다 일단 써주고 로피탈의 정리를 써주시면 얘가 이제 밑에를 미분하면 1이 되시고요. 위에를 미분하면 f'x랑 g'x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똑같이 식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로피탈의 정리를 쓰는 게 조금 더 빠르긴 하겠죠. 문제에선. 하여튼 나 조건을 해석하면 이런 조건들을 결국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조건들은 가조건을 활용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gx가 fx에다가 x 3승을 곱하고 7을 뺐다라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있죠. 따라서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g2 값부터 먼저 계산하시면요. 8 곱하기 f2 빼기 7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f2랑 g가 같다 했으니까 얘가 이제 f2다 이렇게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럼 넘겨졌을 때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7 f2니까 f2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f2랑 g가 같다 했으니까 f2 값이 1이다가 첫 번째로 일단 나오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얘를 양변의 가조건을 양변에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g'x라고 부르는 녀석은 앞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 fx가 되고요. 뒤에 거만 미분하면 f'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 2를 집어넣습니다. f'2는 3, 4, 12 f2 더하기 8 f'2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f2 값이 아까 얼마나 했죠? f2 값이 1이라고 했죠. 따라서 12 플러스 8 f'2로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식을 또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G'이니까 이 얘를 넘길게요. 그러면 F'2라고 하는 게 G'2 플러스 2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G'2라고 하는 것이 12 플러스 8에 F'2 대신에 G'2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12 플러스 8 G'2 플러스 16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넘기면 요게 요거니까 왼쪽 좌변을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7 G'2라고 하는 게 2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G'2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이렇게 됐고요. 그럼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4고 b 값이 9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16 더하기 81 따라서 9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풀어야 될 것들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조건들을 잘 적용을 시켜서 해 나가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418번 나름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할 만한 그런 유형의 문제니까 다시 한번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20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인 원O가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 이렇게 접하고 있대요. 접점을 지금 이렇게 일단 찍어 봅시다. 접점. 그랬을 때 원O의 둘레의 길이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죠. 원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2파이r로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란 말과 결국 이 문제는 똑같다는 거야. 그럼 원의 반지름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겠죠. 여기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접점까지 이렇게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버려요. 아니면 뭐 여기다가 이어도 상관없겠죠. 전 여기다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접점과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원을 관통하는 원의 접선은 결국 이 접점의 접선과 동일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다시. 제가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렇게 이어요. 이 점까지 이렇게 이어요. 그러면 여기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끄으면 이 두 개가 수직이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접선 얘기를 들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러면 이 원에 이렇게 접하는 이 접선이 있겠죠. 이 접선은 원의 중심과 이렇게 이었을 때 무조건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은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서의 접선을 끄어 놓은 상태에서 이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게 지금 수직이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썼던 요 기술이 이 문제의 결국 핵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여기서 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지나는 기울기와 그리고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걸 이용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냥 t,2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두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점과 여기 p라고 잡아볼까요? OP의 기울기를 계산해 주시면 t분의 2-t제곱이 바로 OP의 기울기가 되겠죠. 얘를 0,0이라고 잡은 다음에 기울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미분하면 되죠. y'은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럼 여기다 t를 집어넣은 마이너스 2t가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다. 따라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t를 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두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tt 약분이 되고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t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t제곱이 3이다. t제곱은 2분의 3이다.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t값은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2분의 3이 나오고요. 왜 두 개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그냥 요 점과 요 점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점에서 요거 있는 거랑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는 어차피 수직은 동일하니까 t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x좌표, 즉 얘가 루트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바꿔보시면 얘는 2분의 루트 6으로서 유리화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원의 반지름이었으니까 OP의 길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OP의 길이를 계산해 주시면 0,0에서 얘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플러스 4분의 6 2분의 3 2분의 3 2분의 4 2분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럼 얘는 4분의 6이니까 다시 바꿔주면 그럼 결국 4분의 7의 루트를 씌운 게 정답이 되겠고 얘는 2분의 루트 7이다. 따라서 원의 둘레 길이를 계산하라 했으니까 루트 7파이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겠죠. 420번 문제였고요. 다음 마지막 421번 문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함수 fx는 x의 3승이고 상수 세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할 때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의 값은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뭐 단순하게 정석으로 푸는 게 가장 깔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수 세타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딴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은 대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입을 해서 이 식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의 1 플러스 h가 fx가 얘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h의 3승이다 이렇게 두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하시면 h 3승 플러스 3h 제곱 플러스 3h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f1을 계산을 하시면 f1은 1이겠죠. 그리고
f' x를 계산해 주시면요. 3x 제곱이니까 f'에 1 플러스 세타 h를 계산해 주시면요. 3에 1 플러스 세타 h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좌변은 h 3승 플러스 3h 플러스 3h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1에다가 h에다가 얘를 계산하시면 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세타 제곱 h 제곱 플러스 2세타 h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3세타 제곱 h 제곱 여기 앞에 3이 있으니까 플러스 6세타 h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 플러스 3세타 h 3세타 h 다시 3세타 h 왜 이렇게 발음이 약하지? 진짜 제가 24시간 동안 강의를 안 해서 그래요. 3세타 제곱 h 세제곱 플러스 6세타 h 제곱 플러스 3h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좌변에 이제 1 넘기고 얘네들 싸그리 다 좌변을 다 이항시켜 봅시다. 다 이항을 시켜 보면요. 3h도 사라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남는 애들끼리 계산해 보자. h 3승 마이너스 3세타 제곱 h 3승 플러스 3h 제곱 마이너스 6세타 h 제곱. 그럼 h 제곱 묶어 볼까? h 제곱 묶으면 h 마이너스 3세타 제곱 h 그 다음에 h가 네,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6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0이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 세타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세타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단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 h가 어차피 0 플러스로 가잖아요. 그죠? 0보다는 살짝 큰 어떤 값으로 가겠죠. 그럼 일단 얘를 양변에 약분을 시켜줍니다. h제곱으로. 왜냐하면 얘가 쌤 그럼 0의 제곱인데 왜 약분이 돼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h제곱을 양변에 나눠줘도 상관없는 게 h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눠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남는 애들만 계산해보면 h 마이너스 3세타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6세타는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h가 어차피 0보다 살짝 큰 값으로 간다 했으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남는 값은 결국 얘만 남을 거고요. 6세타는 3이다. 세타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입니다. 그 후반부 이제 계산이 조금 이제 헷갈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여기 문제의 어쨌든 핵심 중 하나가 어떤 거냐? 얘가 이제 어쨌든 대입을 해서 일단 계산을 하는 거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문제를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괜히 조금 더 혼란을 주는 것보다 그냥 대입해서 h가 0으로 간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좀 쉬운 방법이 아닌가 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 이렇게 했고 그 마지막에 왜 h 이렇게 나눠줘야 이게 이것도 설명을 하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계산을 여기까지만 했을 때요. 여기 어차피 h가 0으로 가니까 얘네들 싹 다 0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 값을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h제곱을 나눠주면 h 마이너스 3세타 h 플러스 3 마이너스 6세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0이거든요. 그럼 어차피 h가 0으로 가면 얘네들은 싸그리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좀 더 괜찮은 방법 중 하나로서는 이제 얘를 어떻게 보내냐면 양변에 이제 얘를 빼가지고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하고 양변에 h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다시 얘를 넘겨서 그럼 이게 되겠죠. 요게 거기다가 양변에 h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421번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이제 대입해서 항등식으로서 계산하는 문제니까 참고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식으로 h를 한꺼번에 다 0으로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h의 제곱을 양변에 나눠줘서 h가 없게끔 최대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나머지 h는 다 0으로 수렴시켜버리고 나머지 것들만 남겨서 계산하자라는 거고 제가 또 하나의 더 마지막 꿀팁을 드리자면 421번은 무조건 2분의 1입니다. 기하학적 성질로서 이게 판정이 났을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학교 시험 나온다. 그럼 2분의 1이 있다 하면 2분의 1 찍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고요. 남은 추석 잘 보내시고 월면평가 예상문항 제대로 잘 푸시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